안녕하세요. 잘때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최근에 일기 신도시 이 재건축 특별법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을 하고 많은 아파트를 짓고 많은 인구를 더 유입을 하겠다. 자, 거기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뭐냐면 지방세 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수도권의 고밀도 개발, 그죠? 지금 뭐 안양,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일기 신도시들이죠. 분당. 자, 그런 곳을 용적률을 상향해서 고밀도 개발을 한다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확대한다라는 거죠.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확대한다. 당연히 많은 아파트를 짓고, 그죠?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일기 신도시가 용적률을 상향해서 확대해서 많은 인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기 신도시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기 신도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도 그렇게 되면 이기 신도시도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와 이기 신도시에 사람이 많아져.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당연히 일자리가 사람을 채용하기가 쉬우니까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자,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발달해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일기 신도시의 그런 고밀도 개발, 어쨌든 10만 가구가 있는데 13만 가구, 15만 가구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자꾸 인구가 많아지면 말 그대로 뭐 공장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그럼 땅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 발달하면 또 인구가 또 재차 들어오고 다 몰리게끔 돼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잖아요. 이 일기 신도시의 어떤 특별법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화를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다. 그죠? 지금까지 했던 게 일기라고 하면 이익이 집중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뭐 단순하잖아요. 그죠? 뭐 그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 지방세 연구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권과 이게 이제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를 확대하고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자, 이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뭐 다른 얘기 하다가 꺼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 자, 여러분들 안 그래도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데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서 더 좋은 아파트 만들어. 그럼 그 인구가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지금 뭐 서울은 당연히 뭐 이제 질 땅이 없으니까 뭐 거긴 또 집중화 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전라도, 경상도, 부산, 그죠? 대전, 광주, 자, 그런 데서 들어오는 거죠. 자, 더 나아가 서울 수도권 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서 똘똘한 한 채를 가속화시켜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를 야기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방 주택 시장은 대세 하락이야. 대세 하락.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 서울로 올라와.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그죠? 안 좋았어요. 서울의 주거 환경이. 자, 그런데 수도권 때문에 수도권의 신도시를 만들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수도권의 집값이 괜찮아. 그리고 일자리도 거기에 있어. 그죠? 집도 살만해. 그래서 다 몰려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빨려온 거야. 이제 그게 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에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당과 야당은 어쩔 수 없이 좀 야당이 뭐 경기도지사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서울 수도권은 완전히 표밭이잖아요. 그 표밭이다 보니까 여든 야든 이 지역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강력히 원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특별 혜택을 주는 거야. 그 특별 혜택을 지역 불균형 발전에 어떤 또 다른 단초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와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2위 도시 부산광역시가 첫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위험 지역으로 들어갔다.
예? 심각한 얘기죠. 그죠?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부산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 왜 그런지 보셔야 돼요. 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8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러모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이용해 분석을 했어요.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 꽤 높은 거죠. 기록해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자, 부산도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23% 초고령 사회. 우리가 흔히 부산을 얘기할 때 노인과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노인과 바다. 실제로 저 이제 여름에 한번 5월달에 부산에 한번 내려가 봤는데 부산에 이렇게 시내를 걷다 보면 뭐 중심가는 당연히 젊은이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 시내를 걷다 보면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 실제 그래요. 자, 이런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니까 소멸 위험 지수가 0.49. 자, 소멸 위험 지수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 뭐 남성 인구도 포함되겠지만 가능하겠지만 그걸 65세 인구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소멸 위험 지수가 0.49가 나왔다는 거야. 그죠? 자, 이게 이제 소멸 위험으로 진입했다라는 수치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1.5 소멸 위험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지역. 1.0에서 1.5이면 소멸 뭐 보통 위험지역. 그다음에 0.5에서 1.0이면 주의. 자, 0.2에서 0.5면 소멸 위험 단계. 아주 주의 보통 단계는 아직은 아닌데 위험 단계로 진입했다. 그죠? 진입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주의 단계로 가겠죠. 그죠?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전국 평균이 0.615. 전남이 0.349. 이게 밑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네요. 그죠? 밑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경북이 0.34. 그러니까 뭐 전남이 0.3이면 전남 전북이 가장 그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이 위험한 지역인데 전북 같은 경우는 0.39.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산도 굉장히 심각한 단계네요. 그죠? 강원도가 0.388. 부산이 0. 뭐 아까 49인가 그랬죠? 그죠? 49. 자, 부산도 심각한 단계네요. 그죠? 심각한 단계이다. 자, 288개 시군구 중 지난해 3월 이후로 신규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한 곳은 11개. 이 중 무려 8개가 광역시 산하 구군 지역이다. 이제 광역시도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 뭐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도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자, 해당 구군을 보니까 부산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동래구, 해운대구도 들어갔네요. 그죠? 뭐 영도 그런 데 말할 것도 없는데, 자, 해운대구, 동래구는 부산의 부천이야. 자, 여기도 소멸 위험으로 들어갔네. 자, 부산 이 4개와 대구 동구, 그죠? 대전 동구, 대전 동구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대전 중구는 좀 충격적이네요. 그죠? 이 대전 중구는 완전 대전의 중심이었거든요. 이거 서구가 개발되기 전에. 근데 대전의 구도심의 중구도 소멸 위험지역이다. 울산 울주군. 나머지 3곳은 전남 목포시 무안군, 충북 중평군. 자, 이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산이 왜 소멸 위험 지역이 됐나 보시죠. 자, 부산은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 그죠? 저출생 고령화. 여러분 뒤에서 보겠지만 그 부산의 학기 출산율이 0.78, 서울이 0.59. 뭐 서울은 뭐 심각한 건데 부산이 문제가 되는 게 출산율이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거기서 결혼하는 친구들도 아기를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야. 그거 심각하죠. 자, 그게 원인인 거예요. 그죠? 아니, 부산에서 뭐 살면서 결혼한 친구들이 애를 둘-셋 낳으면 되는데 부산에 사는데도 결혼한 친구들이 애를 안 낳는다. 그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일단 자기가 버는 소득으로는 애들을 키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부산에 살아도. 그러니까 이게 부산도 문제가 있는 거야. 부산의 집값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의 부산 집값도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버겁다라는 거죠. 뭐 뒤에서 보시죠. 자, 문제는 부산이 0.789 출산율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 문제야. 거기다가 그나마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인구도 유출돼. 문제죠. 자, 부산의 총 인구는 95년 388만 3천 명.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서 2007년 358만 7천 명. 다시 350만 명대로 떨어졌다. 2007년도에. 자, 그리고 2016년도에 349만 8천 명. 350만이 무너졌고 2020년도에는 또 한 10만이 줄어들었네요. 340만 명. 어이구, 2023년 3년 만에 또 10만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젊은이들이 나간 거죠. 그죠? 그 젊은이들은 나갔고, 거기에 사는 젊은이들은 아이를 안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되겠어? 상권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상권이 무너지는 거지. 아이들 뭐 교육 상권, 그 다음에 뭐 중심 상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산은. 거기다가, 문제는 부산의 집값이 최근에 많이 급됐죠. 지난 시장에서. 그랬다가 분양가도 또 폭등하고 있어. 그러니까 학교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죠? 자, 부산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이 대책을 보세요. 이민, 외국인 정착 지원, 다문화 가정. 이게 부산에서 나오는 정책이야. 이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부산의 인구를 채워가겠다. 이래 가지고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 명 유치. 여러분, 이거 외국인 유학생 3만 명 유치는 뭐 강원도 이런 데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이제 부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참 서글픈 얘기죠. 유학생 이공계 비율 확대, 취업 구직 비자 전환율 40%. 뭐 나중에는요, 우리나라 이거 비자 없이도 들어오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그 통계청에 가보면 이렇게 지방 지표가 나와요. 이게 지금 서울 지표예요. 서울이 인구가 938만 명, 출산율이 0.59, 고용률이 62%, 그죠? 소비자 물가 등락률 2.7%, 1인당 GDP가 GRDP라고 그러네요. 1인당 GRDP가 5,100만 원 정도.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부산을 보죠. 부산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자, 부산의 심각한 상황은 이거예요. 출산율이에요, 여러분들. 자, 인구는 329만 명. 자,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소비자 물가는 똑같아. 자, 1인당 GRDP는 서울에 비해서 한 2천만 원 떨어져. 좋은 직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뭐 고용률은 57%. 자, 이 학계 출산율이 문제죠. 이 부산에서 사는 사람들도 평균 집값이 사실 뭐 서울은 뭐 12억, 그런데 부산은 뭐 잘해야 4억 갈 거 아니에요. 자, 평균 집값이 서울보다 훨씬 낮은데도 출산율이 떨어진다.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부산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부산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 출산율을 높이는 거예요. 문제인데 그게 뭐예요? 지금 뭐 이제 뭐 이민 받아들여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고령화 인구 비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 부산은 그죠? 계속 올라가요. 자, 남녀 성비도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다 서울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노령화 지수도 계속 올라가. 자, 지표는 다 이렇게 아주 최악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망자 수는 많이 올라가. 자, 이 출생아 수를 보죠. 출생아 수를 보니까 2013년도에 한 해에 25,800명 나왔어요. 그죠? 지금 몇 명 나나요? 자, 이게 급감했네요. 11,000명이 떨어졌네. 그죠? 자, 2013년도에 25,800명을 낳았던 게 출생아 수가 부산이 지금 현재 14,000명, 11,000명이 떨어졌네요. 그죠? 뭐 이게 계속 누적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산은 이 이 학계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소멸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학계 출산율을 보죠.
2013년도에 1.49. 자, 그 다음에 0.73. 그죠?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가족을 보죠. 인구 비율을 보죠. 1인 가구 비율은 뭐, 역시 뭐 계속 올라가고. 그죠? 2022년도에 35%. 2010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23%. 그죠? 거의 11%가 올라갔네요. 그죠? 10년. 한 12년 만에 한 10%가 올라갔어요. 결혼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신혼부부 수를 볼까요? 2015년도에 9578쌍이 결혼했어요. 그죠? 2015년도에. 현재 몇 쌍이 결혼할까요? 58,215쌍. 아, 그죠? 거의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어요. 이거 한 2030년 되면은, 한 28,000, 뭐 그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자, 이거 문제요. 이게 계속 떨어지면은, 부산의 그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그죠? 신혼부부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보이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자기 아파트 살면, 새로 살 필요 없고, 1인 가구는 뭐, 굳이 뭐, 아파트 무리하게 안 살 거고, 이제 이 수요 주체가 날아간 거죠. 그죠? 이런 거 통계를 보셔야 돼. 자, 혼인 건수. 자, 이건 신혼부부 건수고, 이건 혼인 건수예요. 자, 혼인 건수와 신혼부부 건수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2014년도에 혼인 신고를 한 거죠. 그죠? 18,900건. 지금, 만 건. 반토막 났죠. 거의 반토막 났어요. 한 10년 만에, 반토막 났다. 결혼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결혼도 안 한다. 자, 이래요. 이렇게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소득 만족도를 보죠. 소득 만족도. 보통이, 30.8%, 약간 만족이 26%, 그러니까 56%가 뭐 그냥 먹고 사는데 불만은 없는 거예요. 자, 매우 불만족이 13.6%, 약간 불만족이 26.4%, 그러니까 한 39%, 40%가 불만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40%가 불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 한번 볼까요? 40%가 불만이 있는데, 서울은 어떤가? 자, 서울은 보죠. 불만족을 보죠. 약간 불만족이 26.4%, 매우 불만족이 14%,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먹고 사는, 어떤 그 만족도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학계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원인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부산의 학계 출산율이 0.78이다.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한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죠. 그죠? 뭐, 경제적으로 좋으면요, 왜 결혼 안 하겠어요? 뭐, 저 나이 때에도 우리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한 명을 더 낳았어요. 뭐, 저희들은 두 명을 낳으면 시골에 사는 애들은 세 명, 네 명을 낳았어요. 그만큼 시골에서 애들 키우기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뭐, 경쟁에 칠 일도 없고, 그죠? 뭐, 그렇게 또 좋은 대학교 갈 필요도 없고, 그죠?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먹고 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시골에서 취업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 거기도 일자리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부산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죠? 뭐 이거 어디를 뭐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데 찍으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답이 안 나와요. 자, 이런 데는 뭐 지금 33평이 10억. 그죠? 10억. 그 다음에 여기 해운대 자이 1차 9억. 그래요. 8억, 9억, 10억. 그죠? 이런 데는 5억 6천.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신규 분양하는 데를 봐야죠. 그죠? 신규 분양.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더사 금정 UCT 84 분양가가, 그러니까 34평 분양가가 7억 4천이네요. 그죠? 7억 4천. 실거래는 6억 3천. 뭐 이제 마피에 거래되나 본데, 자, 이런 데가 7억이야. 그죠? 젊은이들이 집을 살려면 부산에서도 7억 있어야 돼. 서울은 소득이, 1인당 소득이 5,100만 원. 부산은 한 3,100만 원이었나요? 훨씬 떨어지는데, 집값은 별로 거의 수도권하고 똑같아. 그럼 학교 출산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뭐 이런 이유예요, 사실은. 자, 여기 레미안 장전, 이런데 신축이잖아요. 그죠? 준신축급이잖아요. 자, 이런 거 8억.
젊은이들 못 사는 거예요. 부산의 젊은이들은. 서울은 이 가격이면 사러 들어오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 젊은이들은 뭐 직장이 좋거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면 뭐 연봉이 뭐 2억 뭐 3억 그렇게 되니까 살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부모님이 받쳐주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아무래도 부산은 그런 면이 서울만 못하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그죠? 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부모님이 뭐 서울만큼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건 아닐 것이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동네 사적, 여기도 32평이 7억 9천. 요즘 이래요. 이러니까 이거 뭐 젊은이들이 굉장히 상심을 하겠죠. 여기 양정역, 여기 요번에 9억에 했죠? 9억에. 자, 9억에 했는데 이 경쟁률을 보세요. 이 경쟁률. 이게 다 실수요는 아니죠. 그죠? 이거 실수요 아니에요. 다 이거 프리미엄 먹고 팔라고 그러는데, 이거 프리미엄이 붙겠어요, 이게? 그죠? 붙기 힘들겠죠. 그죠? 젊은이들이 살 수 없는 가격으로 부산도 밀고 올라간 거예요. 그죠? 뭐 방법은 있죠. 부산에 살려면. 뭐 이런 허름한 아파트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방법이 없죠. 그죠? 이런 허름한 아파트 사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또 새 아파트 살 필요 있겠어요? 그죠? 뭐 이거 34평. 그죠? 좀 위치가 떨어지긴 해도 뭐 4억 2천이면 사잖아요. 그죠? 2011년도면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네. 그죠? 약간 고바이네. 그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사면 된다라는 거죠. 자, 부산도 결국은 집값이 비싸다. 그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학계 출산율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부산의 소멸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